그런 것이 점점 성후기 원나라 때 넘어가면서 보다 선정과 삼례가 강화되는 특정한 억구나 의심 주제에 집중하는 행태로 또 나타나게 됐다는 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한국 불교가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아까도 이런 큰 선방이 옛날에 없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방에 선방 수자 세는데는 다 뒷전에 밀릴 때니까 숫자도 해방 후에 한 250명, 150명, 250명 통계거리 나옵니다. 6,000명, 7,000명 스님이 있다면은 참선하는 스님은 한 150명, 200명이 안 됩니다. 참선하는 스님들은 선방에서 정진한 게 아니고 소임도 안 살고 하니까 뒷방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선하거나 공부를 때면서 혼자 자선하고 혼자 화두를 이제 염한다든지 참고한다든지 형태로 공부해 왔으니까 조금 체계적인 선언에서 대중이 정진하기 시작한 거는 60년대 또 70년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년대가 빛나는 수자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우리 도반들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점차 이렇게 선방도 그렇죠. 70년대만 하더라도 여전히 선방 천장은 낮고 이런 금방 이만한 규모가 있으면 대중들 한 뭐 20, 30명이 다 중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참 오롯하게 정진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지금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와서 오늘까지 지금 서는 한국 불교 역사상으로 가장 통계적으로 보면 참선 수행을 가장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선방의 대중과 같이 합동으로 컴바인드 공동으로 정진하는 숫자도 2천 몇백 명이 되는데 좌선하는 이 방법이 어때? 선방의 대중 합동으로 공동으로 해야만 참선인가요? 또 이 부분에 힘을 얻은 분들은 프로그램자에서나 생활 속에서 행주자와 속에서 참선하는 분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참선 정진을 가장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다. 또 참선을 위한 시설이나 방사도 언제보다도 가장 많이 아주 훌륭하게 제공되어 있고 뒷받침하고 있고 소임도 안 살리잖아요. 참선만 하고 그 자체도 한국 불교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너희들 주지하고 사판하고 행정하고 신에서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또 불자들에게 수행자상,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큰 존경과 기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한국 불교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우리 좀 정제만 오롯하게 해주라. 뒷받침해주라. 이 입장으로 충분히 지금 관통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종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만큼 한국 불교에 있어서 선불교, 선은 우리 종단적으로도 가장 존중되고 적극 권유하고 가장 존경을 받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참선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은 아까 뭐 조사선 시대부터 뭐 이야기했지만은 달마스님 이후에 능가선 또 저 사조 5조 시대에 말하는 이제 도신 홍인 스님 때 말하는 동산법문 시일 때 1행 3매를 내주는 연불선도 있고요. 육교 스님 때 말하는 이제까지는 조사선 시대에 다양한 가풍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종단 이름을 대한불교 조교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날 조교종 선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선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제가 좋아하는 조사선 시대, 특히 6조에서부터 마조, 임제, 황벽, 제가 좋아하는 위산 이런 내용은 그런 가풍이 잘 안 드러납니다. 오히려 원나라 때 중반 이후에 나타나는 원나라 중반, 중기, 이후조 몽사쯤 되면은 그때 이후에 나타난 그 선의 형태, 그 가나선의 형태로 너무 이렇게 단일화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는 조교종이라고 하면서 조계선풍,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조 단계 어디에서 앉아서 자선을 강조하는 게 어디 놉니까? 마조, 서당 지장, 우리 오늘 도의국사 이야기됐습니다만은 도의국사, 서당 지장이나 마조 어디다 닦음이 없고 무념무수 아닙니까? 그것이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아주 좀 그거 하나가 주제 가지고도 풍부한 논의와 우리가 참 담론과 또 실천적 의미가 연결해서 참 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인적으로는 아쉽게도 우리 2021세기
저는 1970년대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만은, 한국 불교 선의 모습은 제가 쭉 열람하고 살펴보고 정리한 생각을 보면은 조계종풍으로 조사선풍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활발한 그 당시의 모습이다. 참 쉽지만, 그러면 참 수행하기가 여러분들 지도하기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도 하도 하나 이렇게 탁지전박해서 죽비척하면 얼마나 수행하기 좋습니까? 조사선 시대의 참선은 어떻게 했겠는가 하면 여러분들 선종사 어록을 한번 열람해 보십시오. 참 그 시대에서는 참 생각만 해도 화통하고 마음이 탁 트이고 그렇습니다. 자, 제 얘기가 많이 길어졌으니까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자비의 날개를 단 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선도, 몽산득이 이후에, 원나라 때 중기 이후에 선 행태가 더 많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 이제 우리가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는 선의 근원인 조사선 시대의 부분도 우리가 착안해서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행했는고, 그때도 우리처럼 가나서 이런 식 스타일의 가나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참선하고 이렇게 가나선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큰 일을 다 해마쳤나? 여러분들 직접 점검하고 공부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선은 과거에는 출가자라 하면은 초기 경전에 그런 게 나온다면 저도 이제 직접 인용한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출가한 사문, 출가한 비구들은 이 사회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우리 또 사회인들에게, 시주자들은, 우리 중심들한테는 출가한 비구성들, 출가한 사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스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참 이렇게 멋들어지게 했는지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어요. 출가한 우리 비구성들은 깊은 산 속에 옹달샘 같아서, 우리 동폭 조그만 옹달샘 같아서 목마르고 힘들고 지친 지나가는 나가리가 그 옹달샘을 보면서 청량함을 얻고 마음을 푹 쉬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옹달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비구성이다. 그렇게 답을 감동을 받게 했답니다. 그것이 아마 부처님 당시 때에 많은 그 당시에 또 인도 문화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 순례도 해보고 지금도 그 원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연이든지 문화든지 사회제도 여전합니다. 어쨌든 지금에 가봐도 여전히 2500년 전에는 부처님 당시 때는 어떻게 살았나 하고 짐작할 정도의 약간 그런 게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출가제도, 출가 문화가 있고, 인도 사회는 출가에서 떠돌이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 문화가 있는 시대니까, 그때는 출가한 사문들이 사회적 어떤 평판과 어떤 기대, 또 출가한 스님들은 일정한 자체 룰을 지키면서 존경과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아마 사회 문화적, 종교 문화적 행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그런 답변이 한편으로는 가장 바람직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오면은 글쎄요, 제가 출가던 70년도만 하더라도 해인사는 전기가 안 돌아설 때입니다.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대구도 들어갔는데 한 3시간에 비포장 한길 가서 겨우 도착하고, 해인사라는 자체가 채마절이 닫혀 있고 돈이 닫혀 있을 정도로 쌀, 부식, 채소도 독자적으로 다 해결했습니다. 김이나 이런 거 어쩌다가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원주 스님이 대구에 장보러 가는 외에는, 즉 해인사라는 큰 절 하나가 자족적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적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방장 노화상 성철 그런 세계에서는 늘 대적강정 큰 법당에서, 저도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억센 산청, 경상, 서부, 경남, 억세고 빠른 말투로 막 호통치듯이 설법을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할을 하고 방을 하면서 스스로가 마주 항벽, 본래 면목, 한 소식,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무관한 우리 스스로끼리 다 해결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만은, 72, 3년도 되면서 국가공원법을 제정하고 국립공원화되고, 그 후로 국가도 이렇게 도로가 다 뚫리고 통신, 문화가 다 해서 이제 산중이 있습니까?
서울서 여기까지 오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산중이라는 개념도 도시라는 개념도 과거와는 다르지 않는가. 인도는 또 다릅니다. 그건 산중도 아니니까. 시내 탑바람에서 늘 시내 근처에 살았으니까 스님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악지대다 보니까 한번 출가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행자 때 많이 읽었던 초발심 자경문만 하더라도 무료 스님이 발심 수행장에서 한 번 출가하면 영원히 세속을 그리지 않고 돌아보지 않아야 진정한 출가니라. 주림변을 달리기 위해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발이 시리고 해도 불을 생각하자. 이런 것이 바람직한 성가상 스님들 모습이 모범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회사람 힘들면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데려가서 중이나 될란다. 하부 최소가 단지라는 것이 스님 생활이었다면은 오늘날 21세기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왜? 교통, 통신, 문화, 경제도 이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탁발 시대도 아니고 직접 경제 활동을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 사회는 스님들에게 아직까지도 순진하게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참 가분하게도 스님들이나 불교에 대해서 외경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도인 좀 되는 줄 알고 우리 자기들 마음을 꿰뚫고 자기들 운명도 이렇게 살피줄 줄 알고 사회가 어려울 때는 사회를 개도적으로 좋은 지혜의 말씀을 해줄 줄 알고 있고 사회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우면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직. 근데 스님들 접하고 좀 개인적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아, 스님들도 우리와 똑같구나. 그렇지만은 독특한 삶의 상가 장소에서 삶의 문화를 살고 있는 분이니까 교유와는 또 다른 사회인의 독특한 한 영역으로서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는 출가한 스님들도 한번 세속을 떠나서 영원히 세속가 단절해서 돌아볼 일이 없는 시대도 아니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스님들은 불경을 한문을 좀 접하니까 한문 좀 알면은 사회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조금 일반 사회들은 문명률이 그리 높았다니까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님들은 치문, 사집, 사교, 대교 이런 서장 이런 것 몇 개 보고는 지식인 그런 걸 연불구절은 연불도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걔가 줄줄 한문 읽고 한글로 척 번역하면은 지식인이고 자기들 압도하는 짐작 못하는 모든 해안이 있는 것으로 다 이렇게 존중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다 이제는. 그래서 그전에 종단도 구족계를 받기 이전에 4년간 이 단계는 좀 더 지금 또 세계화 시대에 되니까 남방 몰교 스님도 많이 들어왔다 왕래가 있고 우리도 나가야 될 일이 있고 티벳, 뭐 동남아시아, 타이, 뭐 스리랑카, 유럽, 온갖 일본 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가는 불교는 치문, 사집 해봐야 선어록 한 4개인가 밖에 안 봅니다. 그걸 한문으로 해도 가는 거하고 치문 보고 대성경전 해봐야 4개밖에 더 봅니까? 논하나 기실론 끼어서. 이거 가지고도 불교 전체를 다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갔다. 옛날에 그것만 보도 이력종장이라 그래서 가공 마치고 본사 들어가면은 그 절에서는 이제 대종을 치고 대종을 모아서 이력 과정을 보고 온 큰 스님 오셨다고 법상에 올려서 법문을 하고 그랬거든요. 시키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성가대학 나와서 설법을 못하지 않습니까? 또 시대가 한문 시대가 아니고 이런 이제 이 시대는 특히 사회와 중생계 문제와 관계가 대단히 저는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개별적 차원이나 집단적으로 좀 되는지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교단, 우리 종단적 차원에서는 그 입장이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스님들은 사회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냐? 스님들은 대성 보살의 비구보살로도 대성 이런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적 역할도 해야 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사회인들도 불교계의 스님들에게 높은 도덕적 수준의 실천과 자기를 계도해주는 좋은 자극해주고 시사해주는 좋은 가르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데 사실은. 사회를 읽어내는 훈련이나 공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불행은 80% 이상은 사회 제도나 사회 풍속, 사회적 갈등 때문에 유래된 게 많거든요. 질병이라든지 몇십 년 살다 죽는 이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조건 말고 우리들 불행하게 만드는 남녀노소의 대다수는
가족이든지 회사든지 사회든지 사회적 조건에서 유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회 구성체를 말하는 것이 과거에는 농경시대,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다.